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시법의 송룡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토지의 등록, 그 다음에 뭐 지번, 그죠? 이 부분을 정리했죠. 이번 주에는 이제 지목하고 면적하고 경계 파트 이 세 파트를 정리할 거예요. 굉장히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특히나 지목, 면적, 경계 이 부분은 해마다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지목 계속적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5회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15회를 기준으로 해서 34회까지 지목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매회 최소한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씩 계속 지목이 출제가 됐었죠. 그럼 자, 지목에서는 이제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 지목의 의의하고 지목의 표기법, 그다음에 설정 원칙, 그다음에 법정 지목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게 두 개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주로 이제 법정 지목에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요. 자, 여기서 그럼 지목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기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출만 잘 보고 관련된 내용 정리하면 12개 중에 10개, 11개는 충분히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정답하고 문제하고 정답만 해결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어느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기출과 관련된 이론 정리하면서 한 7개는 정도만 확실하게 정리하면 충분히 우리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은 떨어지더라도 본인들은 붙을 수 있다 이거죠. 남들하고 우리가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평가면 남들하고 경쟁을 하지만 우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만 잘 계획을 잡고 준비하시면 남들을 떨어지더라도 본인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기출을 가지고 정리하면 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 플러스. 기출을 풀어본다 그랬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틀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 틀리는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지목 자체는 많은 문제를 풀어볼수록 좋습니다. 왜? 문제마다 함정이 있거든요. 그 함정을 잘 해결할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목을 공부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계속 문제를 풀면서 틀려보자. 틀려보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지목에 대해서 정리가 돼요. 틀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법정 지목 28개거든요. 28개의 법정 지목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알고 있자. 그래야만 내가 지목을 찍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목이 어떤 거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무한정 기출문제를 풀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28개의 법정 지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상당히 지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목의 의의 및 표기를 보게 되면 지목의 의의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목이란 무엇이다?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하고 지적 공부에 등록한 건데 여기서 가장 키워드는 용도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용도. 그 용도인데 만약에 이게 지형이다, 형상이다, 토성이다 이렇게 나오면 다 틀려요. 우리는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을 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게 돼요. 이해하셨나요?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종류는 몇 개? 28개의 종류로 구분한다라는 거죠. 자, 용도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지형이라든지 토성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보통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지목을 현황에 따라서 분류할 때 지형 지목, 토성 지목, 용도 지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행 무엇을 취하고 있다? 용도를 가지고 28개의 법정 지목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하는데 몇 개로 구분해요? 28개로 하는데 1910년도 즉 토지조사 사업 당시에는 18개였어요. 그러면서 지목이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서로 간에 통폐합도 발생하고 명칭의 변경도 가져오는데 그런 거 모르셔도 돼요. 현재 오늘날의 지목은 몇 개가 있다? 28개의 법정 지목이 있습니다. 24개에서 28개로 넘어갔을 때 200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된 거거든요. 2001년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서 28개로 넘어갔는데 4개가 추가된 거죠. 5, 6, 7, 8이니까 주차 창양, 주차 창양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그냥 보세요. 이 부분은. 자,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28개로 구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어디에 등록해요? 지적공부에. 목도장에 등록한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목도장, 축도장 이렇게 기억을 했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축척도 등록이 됩니다. 자, 목도장, 축도장. 여기서 장은 뭘까요? 장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을 의미하는 거죠. 자, 지목을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으로 기록을 합니다. 만약 과수원이다. 그럼 과수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목의 정식 명칭이 되는 거죠. 코드는 전답과니까 코드는 3번이에요. 이렇게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을 쓰고요. 만약에 유원지다. 지목이 유원지다. 그러면 유원지의 코드 번호는 24번째예요. 잡종지다. 잡종지의 코드 번호는 28이에요. 이렇게 대장상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으로 기록을 하죠. 근데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도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경계들이 그려져 있으면 11의 전, 12의 장 이런 식으로 두문자 또는 차문자로 하는데 28개 중에 24개는 두문자로 하고 4개는 차문자로 표시합니다. 그럼 왜 4개는 두문자로 하지 못하고 차문자로 우리가 표기를 해야 되느냐? 다른 두문자 지목하고 충돌이 돼요. 그래서 4개가 바로 차장천원입니다. 4개가 바로 뭐예요? 차장, 천원 4개 꼭 기억하십니다. 시험에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차장, 천원. 여기서 차는 무엇이다? 주차장. 공은 공장, 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이렇게 차, 장, 천, 원 이렇게 기억합니다. 어떻게 기억한다? 차, 장, 천, 원. 이렇게 차장, 천원 4개는 두문자를 쓰지 못하고 차문자로 표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목의 설정 방법. 자, 지목의 설정 방법은 한 6가지 정도 돼요. 잘 안 보이니까 지울게요. 지목의 설정 방법이 6개가 나오는데 법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라 써 있어요. 그게 바로 1필 1목의 원칙이죠.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으로 설정해라 이렇게 써 있고요. 또한 법에 1필지가 어떤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2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한 필지를 2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때는 주지목에 따라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주지목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러한 원칙을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일시적인 용도로, 일시적으로 임시적인 용도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임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목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지목은 변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속성의 원칙이고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은 뭐 법에 이게 써 있습니다.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됐어요.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미리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준공 전이라 하더라도 지목을 무엇으로 할 수 있다? 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4개의 설정 원칙이 써 있습니다.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라. 한 필지를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을 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라.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되면 미리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대로할 수 있다라는 거. 임시적으로 지목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 그죠?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오죠. 이쪽 부분. 굉장히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데 워낙 시험에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글쎄요. 기출문제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요. 자, 지목의 코드 볼게요. 자, 1번부터 몇 번까지가 있냐면 28까지 나와 있고요. 차문자 어떻게? 차, 장, 1,000원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차장 1,000원 기억하시고 제가 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목을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틀리는 거 체크하면 돼요. 계속 풀면서 아, 이 부분이 함정이네 그런 거 체크하시면서 기존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지목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목의 명칭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전, 답, 과목, 임광염대, 장학차주, 창도철제, 천구유양, 수공채원, 종사묘잡 28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공장용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유원지의 경우에는 차, 장, 천, 원 이렇게 두 문자를 쓰지 못하고 차 문자를 쓰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시간 날 때 이렇게 써보세요. 이거 잘 못 외워 사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외우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못 외웁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28개의 법정 지목을 써보는데 전답 과목 임, 광, 염, 대, 장, 학, 차주, 창, 도, 철, 제, 천, 구, 유, 양, 수, 공, 채, 원 여기다 쓸게요. 종, 사, 묘, 잡 이렇게 28개의 법정 지목이 있어요. 일단 여기서 차, 검정색으로 나와버렸네. 차, 장, 천, 원 요게 이제 차문자가 되는 거예요. 전답, 과수원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도로, 철도, 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 용지, 공원, 체육, 용지, 유원지, 종교, 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한번 써보고 나서 그리고 이게 순서대로 저는 이제 순서대로 외우지만 여러분들 순서대로 외울 필요 없어. 써보면서 법정지목 28개를 기억은 하고 있자 이겁니다. 전답 과목부터 해서 종사, 묘, 잡까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갑니다. 코드 번호 1번이 바로 전이에요. 자, 전은 키워드가 이거예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면 답이에요. 근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희작물 여기서 키워드 요거 조심하세요. 과수류는 제외한다라고 써 있죠. 과수류는 제외하기 때문에 과수류는 과수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희작물 중에 무엇은 제외한다? 과수류는 제외. 근데 시험에 과수류는 제외인데 계속 여기서 시험에 뭐로 나올까요? 포함한다라고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그거 약초라든지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이렇게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가 바로 뭐냐면 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거.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무엇이다? 전입니다. 여기서 중림지의 지목은 뭘까요? 뒤에 나오는데 중림지는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자생하는 거거든요. 중림지의 지목은 무엇이 되냐면 임야가 됩니다. 좀 이따 뒤에 나오는데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 땅자, 땅자와 지자가 들어가면 지목이 무엇이 된다? 임야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 전에 가장 키워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과수류는 제외한다라는 거. 그죠? 배추 이렇게 재배하는 곳은 고랭지 배추죠. 요거는 당연히 지목이 무엇이 된다? 전이 됩니다. 그 전하고 구별할 것이 바로 답이에요. 답의 키워드는 뭘까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거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벼라든지 연이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왕골, 우리 벼라든지 연, 미나리, 왕골 대부분 물을 주로 이용해서 우리가 재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연이라든지 왕골이 첫 번째 무엇하고 자생하고 두 번째 배수가 잘 되지 않은 것은 유지로 합니다. 자, 유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지는 물을 저장하는 거하고요. 물이 고이는 곳이에요. 그럼 유지라고 하는 것은 물이 고이는 곳, 물을 저장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물이 고이거나 물이 저장이 된다는 소리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대표적으로 저수지예요. 저수지의 지목은 무엇이 된다? 유지가 돼요. 저수지는 물이 딱 고여 있죠. 물을 또 저장해 놓죠. 근데 거기에 일부에는 또 뭐가 자랄 수 있어요? 여기에 연이라든지 왕골이 자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연이라든지 왕골을 재배하면 뭐가 돼요? 답이야. 근데 자생하면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생하고 배수가 용이롭지 않으면 유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요게 벼죠, 벼잖아요, 벼. 그러니까 요거의 지목은 무엇이 된다? 답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목을 이제 공부할 때 이건 뭐 제 자랑은 아닌데 제가 2005년도인가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공인중개사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때 EBS 책을 썼을 때 제 다른 교재들은 제가 이렇게 보진 않았지만 그 책에다가 사진을 처음으로 넣은 것도 저예요. 필기노트를 최초로 만든 것도 저고 그 교재에다가 지목과 관련된 사진을 넣은 것도 접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따라해요. 제가 이제 사진을 넣으니까 또 다른 회사에서 사진도 넣고 PPT 강의할 때도 사진으로 하니까 또 따라서 사진 넣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쪽 분야에서는 가장 최초로 시도했던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최근에는 과거에는 지목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생각지도 않게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거 내지 않고 법조문에 있는 거 따다 붙여서 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과수원. 과수원, 제가 과일을 엄청 좋아하죠. 과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예요. 사과, 배, 밤, 톳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고 사과라든지 배, 밤 이런 것들은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장고도 무엇이 된다? 이건 창고용지다 그러면 틀려요. 우리가 보통 저장시설은 창고용지인데 이것은 창고용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큰 여기에 이제 사과를 재배합니다. 사과를 재배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저장시설이 있을 수 있겠죠. 전부 다 무엇이 되냐면 과수원이 돼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과수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과수원 내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무엇이 된다? 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과수원으로 편입이 안 돼요. 우리 지난주에 양입의 어떤 제한 사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지목이 대인 경우 이렇게 있었잖아. 과수원. 그 과수원의 키워드는 두 가지.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보지 않고 대가 되는 거고요. 저장시설, 저장고는 무엇이 된다? 과수원이다 이겁니다. 네 번째 목장용지. 코드번호 4번 목장용지. 목장용지는 우리가 축산업이라든지 낙농업을 하려면 그죠? 초지를 조성을 해야 되겠죠. 사료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한 토지 지목이 무엇이 된다? 목장용지예요. 여러분들 삼양목장 가보셨나요? 대관령 삼양목장 가면 꼭 먹는 거 하나 삼양라면 한 번씩 먹고 오잖아요. 양떼목장 전부 다 뭐가 돼요? 목장용지가 됩니다. 자, 축산법의 규정에 의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의 지목도 무엇이 된다? 목장용지가 되는데 축산법상의 어떠한 가축이라고 해서 소, 말, 면양, 염소, 사슴, 여기 꿩, 꿀벌 한번 15회 때 나왔죠? 꿀벌도 우리가 목장용지로 들어가요. 역시 이러한 부분 목장용지 되겠고요. 목장용지도 워낙 규모가 크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을 수 있다. 얘는 목장용지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무엇이 된다? 지목이 대가 됩니다. 요게 이제 요게 양떼목장인가? 삼양목장에서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양에다가 먹이를 주는 거를 촬영을 한 거예요. 요게 한 15년 정도 됐나? 한 15년, 17년 이렇게 된 거죠.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목장용지. 그다음 다섯 번째 임야. 자, 좀 전에 제가 이 얘기 했었어요. 땅자와 지자가 들어가면 지목이 무엇이 된다? 임야다. 땅자와 지자가 들어가면 임야입니다. 그러니까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전부 다 무엇이 된다? 임야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거. 보통 이렇게 쭉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쭉 나열하면서 중간에 간석지를 딱 넣을 거예요. 시험에서. 간석지를 딱 넣을 겁니다. 간석지는 이걸 간석지라고 하죠. 해수면이 올라왔을 때는 상승했을 때는 물에 잠기고 해수면이 빠졌을 때는 물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 부분이 간석지인데 우리 경계에서 설명해 드리지만 해면에 접하게 되면 최대 만조위선이 지상 경계의 기준이 돼요. 따라서 간석지는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지 않아요. 간석지는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목을 설정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등록이 돼야만 지목을 줄 수 있거든요. 땅자와 지자가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다? 임야. 근데 임야가 나왔을 때 간석지 꼭 체크하실 것. 두 번째, 자연공원법상의 공원 임야입니다. 뭐 설악산 국립공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이게 무슨 덕유산인가 무슨 산인가 그럴 거예요.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은 무엇이다? 임야. 이렇게. 근데 임야의 가장 키워드는 무엇이다? 땅자와 지자가 들어가는 것이 임야에서 가장 주된 키워드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로 광천지. 광천지는요, 뭔가 용출돼야 돼요. 온수, 약수, 석유류.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그 용출구와 그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부지. 그러니까 뭔가 밑에서부터 뭔가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해야 되겠죠? 이게 제목이 무엇이다? 광천지예요. 항상 그러니까 법조문을 보거나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광천지다라고 해놓고 이러한 경우에는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뭐 제외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즉 이러한 온수라든지 약수라든지 석유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제외가 되는 거죠. 그죠? 온수, 약수, 석유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광천지가 아니라는 거죠. 송수관, 그러니까 송유시설의 부지, 이것은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잡종지로 들어가요. 광천지. 이게 정확한 명칭인지 모르겠는데 필레약수터 여러분들 아시죠? 필레약수터? 필레약수? 이 필레약수가 어디에 있냐면은 인제에서 쭉 가다 보면 여기가 한계 삼거리예요. 여기가 한계 삼거리. 한계 삼거리면서 이쪽으로 가면은 한계령이고 이쪽으로 가면 미시령이에요. 미시령도 이렇게 나눠지잖아. 미시령, 진부령. 근데 지금 이 터널 뚫렸죠? 한계령으로 쭉 가서 이제 여기에 양양을 가도록 돼 있어요. 양양을 가는데 여기에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은 휴게소가 하나 있죠. 추억의 휴게소죠, 지금은. 휴게소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길이 하나 이렇게 홍천에서 오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휴게소 바로 아래쪽에서 만나거든요. 한계령 그 휴게소에서 만나는 바로 휴게소 아랫부분에서 만나 한 200m 정도 떨어져서 요 지점 정도에 필레 약수터가 있어요. 그 제목이 뭐야? 광천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지금 한 20년이 한 25년 정도 안 가본 지 한 25년 정도 됐는데 이때 당시에 필레 약수터 주변에 뭐 산장도 짓고 막 그랬었는데 아마 그게 거의 짓지 못하고 아마 부도가 났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약수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약수가 필레 약수예요. 약수가 올라오죠. 온수와 약수라든지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광천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한다, 그런 광천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이제 무엇이냐면 염전이 있죠.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염전이 소래포구에 염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없고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염전은 강화도의 성모도. 강화도 성모도를 가게 되면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성모도를 중학교 2학년 때 성모도라는 섬을 처음으로 갔을 때는 외포리에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서 그 보문사 절도 보고 하는데 성모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에 다 뭐 염전밭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염전 자체가 뭐 경제성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성모도 주변에 염전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거기에 골프장을 져놨죠. 골프장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땅을 파보니까 거기서 또 온수가 나와가지고 온천도 있고 그렇거든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염전이 성모도에 있고 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이제 태안. 태안의 안면도 바로 전에 곰소인가요? 거기도 염전이 있고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전남 신안 쪽에 염전이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염전은 천일제염 방식에 의해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만이 염전이에요. 바닷물을 끓여들어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의 부속시설물의 부지가 염전이에요. 그 염전이 아닌 것은 뭘까요? 동력을 이용한 거죠.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들어서 여기는 소금을 채취한다고 하자. 똑같이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소금을 무엇한다고 그래요? 제조한다라고 하죠. 그럼 공장시설의 부지라고 했어. 얘는 당연히 무엇이 되냐면 지목이 공장용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염전이에요. 이게 신안의 천일제염 방식에 의해서 소금을 채취하는 그러한 염전이고 제염장이 여기 있고 이렇게. 그렇죠? 뭐 신안 가면 우리 한 번씩 들리는 목포 쪽에 가면 중도인가요? 중도 들어가게 되면 염전밭이 엄청 많이 있죠. 염전의 키워드는 첫 번째는 뭐다? 소금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제조한다. 염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장 용지가 되는 거죠. 자, 여덟 번째 지목이 대. 보통 대는 그냥 영구적인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구적인 건축물의 지목은 무엇이다? 대. 주거용 건축물, 사무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그다음에 문화용 건축물,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런 것들은 지목이 무엇이 된다? 지목이 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 기억나시나요? 자,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미리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무엇으로 할 수 있다? 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영구적인 건축물, 아파트죠.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이것의 지목은 무엇이 된다? 대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체크. 자, 영구적이라고 했어요. 영구적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영구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지목에 해당이 되면 그쪽 지목으로 갑니다. 자, 학교의 경우에도 뭐가 돼요? 영구적인 건축물이죠. 학교는 영구적인 건축물이지만 지목이 대가 되지 못하고 학교 용지가 돼요. 이해하셨나요? 사찰이라든지 향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구적인 건축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목이 대가 되지 않고 이것은 무엇이 되냐면 종교 용지가 돼요. 우리가 잠실 종합운동장 있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있죠. 이러한 종합운동장의 경우에도 영구적인 건축물이잖아. 영구적인 건축물이지만 대가 되지 못하고 이것은 무엇이 되냐면 체육용지가 돼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개가 있죠. 즉 뭐냐면 영구적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죠? 영구적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목에 갖다 붙일 수 있다면 대가 아닌 그쪽 지목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대. 그다음 공장용지. 공장은 이제 제조업, 그죠?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의 부지는 당연히 무엇이 된다? 공장 용지가 되고요. 역시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역시 무엇이 된다? 공장 용지가 되고요. 공장은 엄청 크잖아. 그죠? 그 안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이런 게 있죠. 의료시설이라든지. 그죠? 의료시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여가활동을 위한 뭐 족구장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럼 무엇이 된다? 역시 공장 용지가 됩니다. 그 다음 10번, 코드번호 10번 학교용지. 자, 학교용지라고 하는 것은 뭐 시험에
나왔을 때 거의 틀리지 않아요.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학교용지가 됩니다. 다만 학교 시설 구역으로부터 떨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떨어져 있다, 그럼 뭐가 아니다? 학교용지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습장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사택 등의 부지와 교육용에 직접 이용되지 아니하는 임야, 교육용에 직접 이용되지 아니하는 임야는 학교용지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외된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요즘 들어서는 많이 출제가 돼요. 학교용지는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학교 건물하고 체육시설이 운동장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학교용지가 돼요. 근데 그 시설구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실습장이라든지 기숙사 그리고 교육용으로 직접 이용되지 아니하는 임야의 경우에는 학교용지로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가 이제 바로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주차장은 당연히 우리가 주차를 위해서 조성된 거죠. 주차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예요. 그리고 주차 전용 건축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차장이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노상 주차장이라든지 부설 주차장은 첫 번째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 세 번째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주차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은 건축물. 자, 여기서 요거 한번 체크할게요. 주차장법 제19조 사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제외한다라고 써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의 지목은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에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현백 있죠. 현대백화점은 주차 수요를 유발하죠. 그러니까 백화점 옆에다가 여기 부설 주차장을 져놓는단 말이죠. 부설 주차장을 진단 말이야. 그 얘는 뭐 현대백화점의 지목이 뭘까요? 대가 됩니다. 현대백화점의 지목은 무엇이 된다? 대가 됩니다. 근데 이 여기에 주차장으로만으로도 이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 건너에 부설 주차장을 져놨습니다. 부설 주차장을 설치했어요. 이때 이 시설물 인근 부지에 인근에 설치한 부설 주차장의 지목은 무엇이 된다? 주차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백화점의 부설 주차장은 지목이 대가 돼요. 근데 요 백화점 시설물 인근 부지에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의 지목은 무엇이 된다? 주차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것만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이 부분 조심하시고 여기서 제외인데 시험에서 뭐라고 나올까요? 당연히 시험에 포함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만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주유소용지, 이게 이제 주유소용지거든요. 석유라든지 석유 제품, 가스 여기까지가 기존의 주유소용지였어요. 근데 전기하고 수소가 더 들어갔죠. 한 몇 년 됐죠.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예요. 뿐만 아니라 원유를 저장하는 원유 저장소라든지 저유소 이것도 무엇이 된다? 주유소용지가 됩니다. 다만 주유소용지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잘 나와요. 요즘에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소용유 시설의 부지는 무엇이 아니다? 주유소용지로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뭐 정비 공장 안에 있으면 큰 뭐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그 큰 공장 안에 있으면 공장 용지가 되겠죠. 이렇게 주유소 용지로 보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다음 13번 창고용지. 창고용지는 물건을 보관하는 거예요. 물건 등을 보관하기 위한 저장시설의 부지가 바로 무엇이 된다? 창고용지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과수원 내의 저장시설의 부지는 창고용지예요. 근데 목장용지 안에 과수원 내의 저장시설은 과수원이에요. 그죠? 목장용지 안에도 어떠한 그 사료 같은 거 저장하는 것도 목장용지예요. 여기서 창고용지는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가 바로 창고용지예요. 요거 기억나시나요? 주차 창양. 주유소용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창고용지라든지 양어장의 경우에는 2000년도 들어오면서 새롭게 신설된 지목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인터체인지 주변에 큰 어떤 대형 물류센터가 있죠. 그런 게 바로 창고용지예요. 여기 창고용지다 이겁니다. 특별하게 뭐 조심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도로. 도는 14번은 도로입니다. 도로는 보행. 사람이 보행하거나 자동차가 다니는 것은 도로입니다. 교통의 운수를 위해서 보행이라든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그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로 개설된 토지는 그냥 도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속도로 가다 보면 우리가 뭐가 휴게소 있죠. 고속도로 휴게소의 지목도 무엇이 된다?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두 필지 이상을 진입하는 통로. 두 필지 이상을 진입하는 통로도 역시 도로로 봅니다. 다만 요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이죠. 아파트가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단지 내에 이렇게 도로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아파트 단지 안에 통로는 지목이 뭘까요? 대가 되겠죠. 공장 안에 어떠한 통로의 지목은 무엇이 된다? 그것은 공장 용지가 되겠죠. 따라서 요것만 도로예요. 보행, 차량 운행, 도로, 고속도로 휴게소, 두 필지 이상을 진입하는 통로만 도로예요. 그래서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거죠. 이런 것만 도로예요. 도로죠. 또 이 지문은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됐었던 지문 중에 하나고요. 건물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쓰면 이렇게 요거 한 가구만을 진입하는 통로의 지목은 한 가구만을 진입하기 위한 통로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장으로 봐서 이거를 대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도로까지 봤고요. 15번째 철도용지. 철도용지는 궤도 방식이고 우리 레일이 깔려 있잖아요. 그게 궤도거든요. 궤도. 교통운수라고 해서 무조건 철도용지 아니에요. 만약에 교통운수를 위해서 일정한 차량 운행이다. 차량 운행을 위해서 설치된 것은 뭐다? 얘는 지목이 좀 전에 도로였단 말이죠. 근데 궤도니까 이렇게 레일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요건 무엇이다? 철도용지가 돼요. 철도용지. 그래서 궤도 나오면 철도용지입니다. 역사, 철도 역사, 차고, 발전시설, 공작창 전부 다 무엇이 되냐면 철도용지가 됩니다. 요게 철도용지죠. 요게 영월 말고 요게 레일바이크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레일바이크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영월 쪽인가 영월 말고 그 옆쪽인데 요게 레일바이크 이게 철도용지. 요게 바로 철도용지예요. 철도용지. 정선의 레일바이크예요. 정선의 레일바이크. 요게 지금은 뭐 레일바이크로 쓰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시멘트 같은 거 이렇게
옮겼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철도, 궤도잖아요. 이게. 레일. 철도용지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기존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역사인데 이것을 개인이 짓던 국가에서 짓던 무조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철도 역사는 지목이 무엇이 된다? 지목은 철도용지가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16번 제방. 제방은요. 모래, 바람, 조수, 유수 요거거든요. 조수, 자연의 유수, 모래, 바람을 막는 거예요.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방파제 많이 볼 수 있죠. 방파제는 바람을 막는 거잖아. 그죠? 방파제. 여기가 어디냐면 주문진이에요. 주문진 수산시장 앞에 방파제를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이것의 지목은 무엇이 된다? 제방입니다. 제방은 요것만 딱 기억하시고 다른 거 뭐 나올 게 별로 없죠. 이런 부분이 바로 뭐가 요게 바로 제방이 되는 거죠. 지목 자체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제방을 또 볼 수 있는 것이 그 시와 방조제. 시와 방조제의 지목도 뭐가 돼요? 제방이 되는 거죠. 17번째 하천.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으면 하천이에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지목이 무엇이다? 하천. 한강이죠. 한강. 여기가 남산이 보이네요. 성산대교가 보이고 제가 이쪽에서 이제 이쪽이 그러면 이제 양평동인가? 이게 양평동이 아니라 등촌동 쪽에서 제가 촬영한 거예요. 여기서 한강을 보고 촬영한 거죠. 이게 한강이 바로 하천입니다. 그럼 요게 지금 요게 성산대교거든요. 성산대교의 지목은 뭘까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지목 없습니다. 한강 위에 설치한 거니까 토지가 아니에요. 일반 구조물이니까 지목이 없습니다.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지목이 바로 무엇이다? 하천입니다. 자, 18번 국어. 국어에서 가장 키워드는 인공적인 수로예요. 인공적인 수로와 뚝입니다. 이게 바로 국어의 가장 큰 키워드예요. 그리고 하천하고 국어의 차이점은 여기서 발생을 해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경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뭐예요? 하천이란 말이야. 그쵸?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소규모의 수로부지다라고 써 있어요. 이것도 키워드예요. 이때 소규모의 수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기까지만 읽고 다음에 안 읽으면 안 돼. 여기서는 소규모의 수로는 무엇이다? 국어. 그 키워드가 두 개예요. 인공적인 수로와 뚝. 소규모의 수로부지. 그럼 무엇이 된다? 국어가 된다 이겁니까? 하천과 국어의 차이점은 하천은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규모가 작은 것은 이러한 수로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무엇이 되냐면 지목이 국어가 되더라 이겁니다. 두 가지 키워드 국어의 키워드는 첫 번째 무엇이다? 인공적인 수로와 뚝, 그 다음에 소규모의 수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9번의 유지. 자, 답을 할 때 설명해드렸죠. 유지라고 하는 것은 물이 고이고 저장하는 거. 첫 번째 키워드는 물이 고이거나 두 번째 키워드는 물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이 어디서 고이고 물을 어디서 저장을 해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이런 것에 물을 저장하고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런데 연이라든지 왕고를 만약에 재배한다 그러면 답이 뭐예요? 재배한다 그러면 지목이 답이잖아. 근데 자생하고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도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물을 저장한다, 물이 고인다 그러면 배수가 용이롭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이해하셨나요? 이때 지목은 유지가 됩니다.
이것은 지목이 사실은 이거는 유지가 아니라 지목이 이건 사적지예요. 창경궁 안에 있는 제가 그 조그만 연못을 저수지를 조그만 연못을 촬영한 건데 어찌됐든 유지라고 하는 것은 물이 고이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무슨 예당 저수지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대청댐, 충주댐, 소양댐 전부 다 뭐다 유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양어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바다가 있고 육상이 있으면 얘는 토지지만 얘는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어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새우 양식장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미꾸라지 양식장 이런 것들이 양어장이에요. 양어장은 반드시 육상에 있어야 돼요. 육상이 요게 가장 키워드입니다. 육상이라는 것이 가장 키워드입니다.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해서 조성된 부지가 바로 양어장이에요. 육상이라고 하지 않고 시험에 해상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왔었고 그러면 틀린 지문이고요. 그리고 육상이면 양어장이지만 해상은 지목이 없어요. 지목 없음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양어장. 양어장의 키워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다? 육상이에요. 육상. 21번 수도용지. 시험에 나오기는 했지만 대부분 옳은 지문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수도용지는 키워드가 요거예요.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치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가 바로 무엇이 되냐면 수도용지다 이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없는데 과거에 우리가 수원지 있죠. 수원지가 대표적인 무엇이냐면 수도용지예요. 수도용지. 우리가 여기 성산대교가 있고 양화대교가 있으면 그 중간에 노들섬 하나, 이게 노들섬이 아니라 무슨 섬 하나 있죠. 조그만 섬 하나 있죠. 여기가 옛날에 수원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관광할 수 있게끔 이제 좀 조성을 해놨는데 과거에는 수도용지였겠죠. 그래서 수도용지의 키워드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에요. 수도용지. 그다음 공원. 공원의 가장 키워드는 정서생활, 휴양입니다. 휴양이 키워드. 보건, 휴양, 정서생활인데 가장 키워드는 휴양이에요. 그래서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해서 갖춘 시설물에 갖춘 토지와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의 지목이 무엇이다? 공원. 보통 공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공원자가 들어갑니다. 공원이에요. 근데 묘지공원의 지목은 묘지예요. 묘지공원의 지목은 묘지더라 이겁니다. 체크해서 보시고요. 뭐 요거는 이제 싱가포르의 이제 그림 사진 하나 보여주고요. 그다음 23번 체육용지. 체육용지의 가장 키워드는 건강증진이에요. 건강증진.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다 읽으셔야 돼요.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요 두 가지. 승마장, 경마장. 승마장과 경마장은 체육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승마장과 경륜장은 체육용인데 경마장의 지목은 무엇이냐? 경마장은 우리가 위락시설이거든요. 경마장은 위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마장의 지목은 유원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경마장의 지목은 무엇이다? 유원지예요. 그런데 이러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이렇게 영속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체육시설로부터 영속성이라든지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이라든지 독립성이 미흡하면 체육용지로 보지 않고 체육용지로
채용용지에서 제외가 돼요. 즉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등의 토지의 경우에는 채용용지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에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이게 바로 대표적인 채용용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잠실 종합운동장, 그 옆에 올림픽 체육관, 실내 체육관 전부 다 채용용지가 됩니다. 승마장, 경륜장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5번 유원지. 유원지의 가장 키워드는 위락입니다. 우리 아까 휴양에 공원에도 휴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위락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유원지는 위락. 그래서 수영장, 놀러 가는 거는 유원지다라고 보시면 돼. 놀러 가는 거, 수영장 놀러 가는 거죠. 유선장, 낚시터, 어린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그 다음에 경마장.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경마장 대신에 좀 전에 우리 채용용지에서 봤던 경륜장이라든지 승마장이라든지 이것의 지목은 무엇이다? 채용용지가 되는 거고요.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이것도 무엇이 된다? 유원지,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놀러 가는 거는 된다고 보고 그렇죠? 극장이라든지 이것의 지목은 무엇이 된다? 대. 최근에 이제 유원지에 하나 포함시킨 게 바로 뭐예요? 야영장이죠. 야영장의 지목은 무엇이 된다? 유원지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게 시험에서는 조문에 있는 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이라든지 유기장의 부지, 하천 국어 또는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유원지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도 시험에 이제 출제될 수 있겠죠. 용인의 에버랜드 유원지가 되는 거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26번 종교용지. 종교용지는 키워드가 이거죠. 교회, 사찰, 향교회. 즉 종교의식을 위해서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그러니까 사당도 들어가요. 사당. 제례를 올리기 위한 사당의 지목은 무엇이 된다? 종교용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종교용지. 독립적이어야 돼요.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 건물이 이렇게 5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5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마지막에 5층 이 한 층 건물을 임대를 해가지고 종교 활동을 한다. 얘는 종교용지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6번째 사적지. 사적지는 문화재예요. 키워드는 문화재로 지정된 거예요.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사적지입니다.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적지라고 하는데 이 문화재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종교용지고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고 공원 안에 있으면 공원이에요. 그래서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이러한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가 있다면 그것은 뭐가 아니다? 사적지로 보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공원 안에 있으면 공원이고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고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종교용지입니다. 대표적인 첨성대 같은 경우는 종교용지가 되겠죠. 자,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속리산 가보시면 큰 사찰이 하나 있죠. 법주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법주사라는 사찰이 있고 사찰 안에 문화재가 이렇게 쌍사자 석등이라고 하는 문화재가 있는데 그것은 법주사 안에 있기 때문에 지목이 무엇이 된다?
문화재가 사적지가 아닌 종교용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속리산 법주사 안에 쌍사자 석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 지목이 뭐냐? 그렇게 나와요. 답은 종교용지가 되겠죠. 사적지. 그 다음에 27번 묘지. 묘지는 이제 봉안시설. 그러니까 묘지 공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봉안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 된다? 묘지가 됩니다. 두 가지 키워드만 보면 묘지 공원으로 결정된 거. 그러니까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무엇이다? 묘지가 됩니다. 근데 묘지는 원칙 크잖아요. 그 묘지 공원은 크다 보니까 이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라고 하지 않아요.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무엇이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대표적인 뭐 국립묘지 이런 것들은 이제 묘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28번째 잡종지. 잡종지는요.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잡종지로 들어가요. 갈대밭, 물건을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공동우물, 잡종지입니다. 다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토지장이라든지 채석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채석장 같은 경우는 큰 산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돌을 캐내잖아요. 나중에 이제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은 뭐가 아니다? 잡종지로 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체크해서 보시고요. 변전소라든지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자, 여러분들 집 주변에 이런 것이 있으면 집값이 떨어져요.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잡종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흙을 막 파, 돌을 캐, 그죠? 그 다음에 도축장이 있어, 쓰레기 처리장이 있어, 그 다음에 자동차 터미널, 이거는 뭐 아무래도 좋긴 하겠죠, 대규모면. 그 다음에 운전학원, 폐차장, 여기다 플러스 공항하고 항만, 공항시설, 항만. 공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해외 여행 갈 때는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비행기가 쭉 내리고 뜨면 또 낭만적일 수도 있지만 소음에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죠? 항만시설. 그래서 최근에 추가된 것이 공항시설, 항만시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것의 지목은 무엇이 된다? 잡종지가 됩니다. 영종도에 있는 우리 그 공항 잡종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목을 정리할 때는 여기 부분은 쉬워. 의의와 표기 부분은 쉬워요. 설정 원칙도 쉬워. 근데 법정 지목에 1번부터 28번까지의 법정 지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식 명칭을 명확하게 알고 있자. 그러면 어떠한 지문을 읽었을 때 최소한 찍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법정 명칭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목을 찍을 수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목을 공부하는 첫 번째 단계는 법정 지목을 순서대로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러한 지목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를 먼저 알고 지목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틀려보면서 틀리면서 문제를 푸는, 틀리면서 이건 이거였구나라고 수정하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다 우리가 지목을 부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한강을 걸어가. 그리고 옆에 하천 있잖아요. 한강. 이거는 뭐다? 이것은 하천이구나. 눈에 막 건물들이 많이 보여요. 대부분의 건물들은 영구적인 거니까 지목이 대가 되고요. 저 멀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으면 체육중지가 되는 거고. 그 옆에 지금은 하늘공원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쓰레기 처리장이, 쓰레기 매립장이었잖아요. 그런 잡종지구나. 잡종지구나. 이렇게. 버스를 타. 이거는 도로네. 그죠?
그 고속전 곧 KTX를 타요. 이거는 그러면 철도용지구나. 서울역에 딱 도착을 했어요. 철도용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서 지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부여를 해보는 거, 설정해보는 거죠. 논이 있어. 답이구나. 배추밭이 있어요. 전이네. 그죠? 막 가는데 평택 좀 지나면 우리가 포도 많이 재배하잖아요. 과수원이구나. 저기 어디지? 사면 목장을가 양떼 목장을가 이거 목장용지구나.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은 큰 우리가 평창 올림픽 했던 그 스키장 그 산 있잖아요. 그 산의 지목은 임야가 될 것이고 스키장 자체는 뭐가 돼요? 채용용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지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지목도 충분히 될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빠르게 이제 지목을 설명해 드렸는데 나중에 기출 지문이라든지 백선이라든지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지목 같은 경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고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